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버스 배차 간격이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이에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도 지자체에서는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아 농촌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시내에 나가기 위해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반나절까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은 적고 지역은 넓은 농촌 특성상 대중교통업체들이 배차 간격을 촘촘히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일명 100원 택시, 100원 버스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전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해 현재 82개 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누적 이용자는 274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비교부액으로 편성된 예산 중 51%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한 82개 군 중에서 지원된 국비를 전액 집행한 곳은 10%도 되지 않는 9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버스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사업 승인 후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66개 군 중 36개에 불과했고 올해도 72개 군 중 57개 군만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남 곡성군, 대구 달성군 등 12개 지역은 노선 개편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 등 19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존 농촌버스 업체들이 수익 저하를 이유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꺼리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 확보에만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지자체에도 사업 시행자와 기존 농촌버스 업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이랑 지자체랑 운수업체 협의할 수 있는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지자체 차원의 그 지역 내 주민들의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농촌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 9일 강원 화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돼지 재입식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11월부터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는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재입식 여부는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잠정 중단된 경기 북부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을 11월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시설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9일까지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자체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잠복 기간이 3주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 북부 양돈 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의 ASF 피해 농가들은 그동안 양돈 농가들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추가 확진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재입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들이 방역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1년 만에 한 건 나온 거예요.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농가들이 그동안에 방역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입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의 조사 결과 또한 아직까지 추가 발생이나 확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경기 강원 지역의 양돈 농장 1,245곳에 진행한 전화 예찰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ASF 확산이 우려되는 양돈 농장 약 400곳을 대상으로 2차례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오는 26일까지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 정밀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재입식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잠복기가 끝나기 직전에 감염병이 재확산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절차를 재개할지는 10월 말까지인 잠복기가 끝난 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엄중한 상황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멧돼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장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육돼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11월 재입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1년 넘게 양돈장을 비워놓은 농가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된 전파 경로로 꼽히는 겨울 철새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 80개소를 조사한 결과 최근까지 전국에 57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광역 방제계 등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금농가 진입로에는 야생동물 출입을 막기 위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가에 설치된 소독시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종오리 농가나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를 2주에 한 번으로 확대하고 매일 산란율, 폐사율을 확인해 감염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국 11곳의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단지의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 내의 차량 통제를 위해 식용남 반출 시 사전 신고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가에게 철새 도래지 인근의 경작지 출입을 자제하고 야생동물 출입 차단을 위해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가들은 앞으로 방역시설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농가 출입구나 주변 축사에 생석회를 도포를 해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침입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 결과 방역시설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친환경 재배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안전한 먹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재배 인증을 받은 농가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58,055곳으로 2016년보다 3,891곳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81,717헥타르로 같은 기간 2,238헥타르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당초 이 계획은 올해까지 친환경 재배 면적 비율을 8%로 늘리고 친환경 인증 부적합률은 1%로 낮춘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친환경 인증 재배 면적은 전체의 4.9%에 불과했고 인증 부적합률은 4.2%에 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친환경 면적 비율은 고작 0.1% 증가하고 인증 부적 합률은 0.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진 겁니다. 목표치 한참 미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또 제5차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해도 별로 얻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짓기만 어렵고 판로 확보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제5차 육성 계획에 이전과는 다른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 농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농업 생산 부분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데가 전 없다고 봐요. 탄소 순배출 중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죠. 기후위기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게 농업 부분에서는 가장 유일한 정책적 수단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의 가치.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강조한 만큼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식품업계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농가와 상생에 나섰습니다. 올해 악재가 겹친 농가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한식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농산물 소비 프로젝트를 권소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내놓은 감자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업체는 농가를 돕는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이달의 모든 신제품에 강원 평창군의 감자를 원료로 활용했습니다. 감자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색적인 조화로 출시 직후부터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죽 전문 업체는 충남 서산시와 협약을 맺어 서산시의 대표 농산물인 육종 마늘로 만든 죽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에서는 올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색 메뉴를 출시해 소비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농가에서는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대량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창군은 아이스크림 업체에 100톤 규모의 감자를, 서산시는 죽업체에 80톤의 육종 마늘을 공급하기로 해 산지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마늘보다 육종 마늘 좀 단가가 비싸거든요. 일부분을 거의 이렇게 많이 팔아주니까 3분의 1은 거기서 쳐주는 격이 되죠. 농가도 소득에 많은 좀 보탬이 되고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죠. 지역 농산물과 기업의 만남은 신품종을 홍보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 커피 전문점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맺고 살구와 자두의 교잡종인 플럼코트로 만든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플럼코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비규격 농산물의 착즙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생 프로젝트가 지속되기 위해 기업이 상품을 개발 시 산지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농가는 업체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제한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해야 돼요. 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국산 농산물. 일시적인 열풍이 아닌 지속적인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확대에 나섰습니다. 도는 올해 조사료 재배 목표를 지난해보다 880헥타르 증가한 7,980헥타르로 세우고 조사료 자급률 목표치도 88%로 늘렸으며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 생산 지원 등 6종 지원 사업에 118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오는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0년 화상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농업분과기구인 이카오는 전 세계 31개국 35개 회원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농협중앙회는 1998년부터 회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카오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전 세계의 농업, 농촌, 농민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이카오 운영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카오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2017년 자체 개발한 별 모양 미니 사과, 별사과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별사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사과 신품종 가을스타에 별사과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 별사과 재배 면적은 6헥타르, 농가는 20여 가구로 영주시는 앞으로 재배 면적을 20헥타르까지 확대해 별사과를 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이 자체 생산한 양파즙 2톤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금액으로는 6,000달러 규모로 이번에 수출하는 양파즙은 추수감사절 시즌에 맞춰 미국 서부 지역 마켓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합천 율곡농협 관계자는 매년 양파즙 7에서 10톤 정도를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등에 수출하고 있다며 양파 재배 농가의 실익 증진을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양파즙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가을하면 탐스럽게 익은 단감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좋은 단감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천연 보약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선 단감의 영양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단감. 단감은 달콤한 맛도 일품이지만 베타카로틴 등 영양 성분도 풍부한데요. 특히 제철을 맞은 단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감을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단감은 갈증을 먹게 하고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해 입마름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단감의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위장 속의 열독을 제거해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타닌은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감류 중 단감은 예외라고 합니다. 단감 속 탄닌이 변비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강상식입니다. 단감은 홍시나 곶감보다 탄닌 성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감은 비타민C의 보고라 불릴 만큼 다른 과일에 비해 비타민C 함유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단감 속 비타민C는 귤의 2.5배, 레몬의 1.5배나 되기 때문에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단감 속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스코폴레틴 성분은 몸속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타민C가 참 풍부해서 제철 나올 때마다 꼭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고 또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단감은 만생종인 부유와 차량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데요. 10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부유 품종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뛰어납니다. 주로 후식으로 먹는 단감은 피클로 만들면 새콤달콤한 밥 반찬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색깔도 곱고 맛도 좋은 단감 피클을 만들어 봅니다. 깨끗이 씻은 단감은 껍질을 벗겨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썹니다. 냄비에 물 500ml, 식초 반컵, 설탕 3분의 2컵, 소금 한 작은술, 통후추와 월계수 잎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둔 단감을 넣고 피클물을 부어 한 김 식힙니다. 병을 뒤집어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새콤달콤한 단감 피클이 완성됩니다. 단감은 온도가 높으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비닐봉지에 밀봉한 뒤 저온 보관하면 달콤한 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